네, 저희 팀은 이제 손민필, 정재훈, 그리고 저 조상재, 그리고 허선아 이사님 네 명이서 팀을 만들었고요. 어, 저 아쉽게도 오늘 그 손민필 원우님께서 원래 발표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순서가 제가 발표 순서가 돼가지고 다른 분께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팀의 미션은 그 이제 정년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하는 그런 그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그 퇴직하신 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그 암묵적인 지식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이제 하자는 게 저희의 밸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골은 뭐냐면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취업 사이트 잡 코리아처럼 그 실버 코리아라고 해서 이름을 만들어서 그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재취업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해드리고 기업에서는 그에 맞는 그분들의 지식을 활용해서 보다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자는 그런 그 골로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는 사회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처음 시작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그냥 다른 팀들을 이제 어떤 비즈니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많았었고 저희는 첫 시작을 사회적 기업으로 처음부터 만들자라는 그런 목표로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터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대면으로 해서 네 분,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두 분,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첫 번째 사진이 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지금 이분이 지금 혼나고 계신 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좀 참석을 해주셨고요. 참여를 해주셨고요. 저희 인터뷰의 그 질문이 뭐였냐면, 자, 1번이 퇴직 후에 재취업을 원하는가? 네. 재, 재취업을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대한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취업을 하신다면 떤 직군에서 어떤 전공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다시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로 만든다면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라는 질문이었고요. 3번 질문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회사에서 실버 코리아에서 어떠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 재취업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길 원하시는가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자, 1번에 대한 어, 그 답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대부분의 이제 설문하신 모든 분들이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를 이제 의사를 표명을 해주셨고요. 한 분은 또 뭐 정년까지 일하기도 벅차다, 좀 쉬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여건이 맞는다면 일을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어떤 직군에 어떤 전공 일을 하고 싶으신가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걸 해보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의 이제 했던 경험을 살리고 싶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실버 코리아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런 업체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대답을 해주셨고요. 어, 어떤 또 한 분은 말씀하신 분들 중에 비슷한 업종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헤드헌터들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전 업종을 다룰 수 있는가라고 저희한테 오히려 더, 코멘트를 더 주셨던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이 실버 코리아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으신가라는 질문에는, 어, 대답에 공통된 것들이, 보람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적합한 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협상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내 건강과 내 능력에 직접 가장 알맞는 곳을
매칭 시켜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나를 필요한 곳이 어딘지 잘 알아봐서 잘 매칭해 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 연봉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일한 만큼 받겠다, 용돈 정도의 임금만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한 분만 유독 1억 2천을 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지금도 1억 2천을 못 받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기로는. 근데 왜 1억 2천을 말씀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이제 품위 유지 정도 수준,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받아가겠다, 그리고 내 케어에 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르소나를 정해봤는데요. 물론 가상의 인물입니다. 자, 이분은 올해 5세 9세이시고요. 이제 내년에 60살로 이제 정년을 하십니다. 네. 30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요. 이제 자녀는 이미 이제 출가를 했고, 이제 아내는 이제 평범한 가정주부이십니다. 자, 이분의 특징은, 부동산 투자를 좀 실패하신 것 같아요. 아마, 아까 제가 뭐 파킹랏 그쪽에 제가 투자를 한데 아파트를 판다고 했는데 아마 저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연금으로는 생활이 좀 부족하신 분이고, 그래서 부부의 생활비 정도의 급여의 일자리를 좀 얻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 이분은 사진에서 풍기는 바와 같이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이고, 특히 제조업 분야에 경험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 특정 그 원가 절감 부분의 전문가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나이 연세는 65세지만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고, 그 옆에 뒤에 뭐 무술로 달아놨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 주말에 친구와 이제 골프 약속 말고는 별다른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움과 소외감 느끼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제조업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무료로 컨설팅 해주고 싶다, 이런 분, 그런, 예, 그런 요청사항이, 그런 이제 고를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자, 세 번째 분은, 이분은 은행에서 최연소 부장으로 승진할 만큼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까 저희 팀원 중에 은행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분을 이제 모티브로 한 건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이분은 매일 몇 시간씩 계속되는 답 없는 회의에 회의감을 느껴가지고 다른 직업을 찾고 있으신 분입니다. 예, 이분의 평소 취미는 등산이나 캠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즐겨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평생의 꿈인 이제 할리 데이비슨을 이제 구입하기 위해 비상금을 이제 모으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분의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잘 견뎌왔습니다만은, 딱딱하고 정형화된 이제 은행 업무는 싫어가지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본인의 자유로운 영혼을 좀 잘 맞는 그런 그 직업으로 다시 이직을 하는 게 이분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버 코리아, 잡 코리아와 같이 다른 이제, 어, 저기 직업을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실버 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들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 보신 화면이 저희가 이제 가상으로 만든, 네, 저희 실버 코리아의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주로 보시는 홈페이지가 저 여러 다름없고요. 자, 이 지금 보시는 요 밑에 부분은 실제로 이제 실버 코리아를 통해서 어, 정년퇴직 후에 재취업을 하신, 네, 그런 분의 이제 성공 사례를 이제 담아봤습니다. 제목은 부릉부릉 제2의 인생 이미 시동은 걸렸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가상의 홈페이지를 이제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타겟 커스터머를 정했고요. 비체 마켓을 좀 정해봤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약간의 방향성을 좀 잃었던 것 같습니다. 뭐 설명 먼저 드리면, 어,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인용을 해서 실제로 지금 19년도에 작년에 그 중장년층의 퇴직하신 분들이 약 95만 명, 그리고 그 중에서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90%,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실제로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한 70% 해서 저희가 총 이런 59만 명을 대상으로 이분들을 취업을 알선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시작을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단 말이죠. 예, 점점점 이 과제를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조금 그 방향성을 잃고 좀 왜곡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뭐 저희가 이 사례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도 이런 목적과 타겟과 이런 그 경제성과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해야 된다.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저희 팀이 다시, 네, 다시 한번 그 비즈니스 코어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 그, 그 리뷰한 결과는 뭐냐면 다시 한번, 어, 다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고객층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분께 어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 재취업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교육을 하는 그런 기간이 돼보자라는 그렇게 다시 목표를 좀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솔루션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은 경제적인 비즈니스에 의해서 이제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사회적 공헌을 우선시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정부의 보조금이나 이런 다른 여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 좀 해야 할 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 그 중장년층에 퇴직하신 분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 사회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일을 함으로 해서 어, 노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여타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 계획을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추진 과제들을 여러 가지를 뽑아가지고, 평생 교육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다시 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정부와 연관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랑 연관해서 다른 그 직무 개발한다든지, 기업과 협약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들이 저희 추진 과제로 삼았고요. 그래서 저희의 토탈 비전은 이를 통해서 활력 있는 이제 중장년층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도 이제 찾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활용도 하고 마케팅도 하자 이렇게 해서 결론 내봤습니다. 그리고 예, 그 파이낸셜 플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레베뉴는 일단 정부 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큰 레베뉴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정부 보조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료로 교육은 할 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분들께 교육 훈련비를 받자라는 게 이제 저희 레베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비하는 코스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 뭐 임대료라든지 뭐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교육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강사료, 네, 그분들의 이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까지 했을 때 이게 저희 대략적인 이제 레베뉴와 코스트를 이렇게 짜봤는데요. 뭐 의도치 않게 일단 J커브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그 J커브가 나왔지만 지금 여기서 가정하는 게 뭐냐면 가장 큰 가정이 뭐냐면 정부의 보조금을 일단 사업하는 첫 해에는 저것도 1년 정도는 1억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잘 된다는 가정하에 다음 연도에는 뭐 1억을 더해서 2억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가정을 세웠는데 만약에 그런 정부의 보조금이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의도치 않게 뭐 지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이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좀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뭐가 문제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지금 다른 여타의 지금 직업 교육을 위한 훈련하는 센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들과의 경쟁력을 차별을 두기 위한 다른 솔루션은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거를 비즈니스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프로핏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뭐 코멘트 하실 부분이나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화면 공유를 조금 요거 해주시면 다들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걸 어떻게 도대체 비즈니스로 할 수 있느냐, 사회적 기업, 이게 가장 큰 이 팀의 화두인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좀 공유해 주십사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김신욱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에는 보통 이제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데, 한 30년 근무를 했는데,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어떤 승진한 뒤 퇴직을 했어요. 62살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 관련된 일을 발휘할 수 있는 데 가면 제일 좋으나, 어떤 취업의 문이 좁다 보니까, 뭐 공사장 현장이라든지, 택배 터미널, 아니면 뭐 경비, 사실 이런 데 갈 수도 있거든요. 어떤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갔을 때, 좀 사회적 박탈감? 어떤 사회적 왕따? 이런 심리적인, 그렇게 어떤 임원으로 살다가 그런 그런 완전 바닥의 현장의 어떤 노동의 땀 흘리는 제일 밑선에 했을 때 오는 어떤 박탈감. 이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치료를 하고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같이 추가되고 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좀 준비가 필요한 서비스, 아니면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이라는 거가 어떤 잡을 연결시켜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은 도대체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느냐, 어떤 니즈가 있느냐를 좀 더 보면 이 사업이 더 사람 중심이면서 더 비즈니스적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파이낸셜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지난주에 김혜정 선생님께서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비즈니스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지난주에. 이번 주에 지금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지난주에 비해서 어떤 찾으려는 노력과 아니면 지금도 이게 결국 비즈니스가 될까 안 될까라는 맥락에서 어떤 코멘트를 하신다면 어떤 것 같아요? 지난주에 비해서는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슬라이드를 아예 한 장 새로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수입원이 다 강사료이거나 정부 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앞에서 김신웅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잘하던 일에 대해서 계속 강사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BHM을 약간 모든 실버 여기에 두지 마시고 차라리 뭐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서 30년 아니면 20년 근무해서 그 널리지를 힘쓰는 일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 트레이너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BHM을 좀 더 줄이시면 훨씬 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김현정 선생님,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로 이 비챗 마켓을 모든 지금 모든 장년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으로 타겟팅 할 것이 아니라 지식 노동자라는 것을 가지고 타겟팅 했을 때 이분들이 65세, 70세가 되었을 때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그 지식 노동자가 어떻게 앞으로
재취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타겟팅을 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며 그게 더 파이낸셜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김태용 선생님 어떤 것 같아요? 이게 그 실제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가려고 하면 이제 실버 코리아라는 플랫폼 안에서 실제 이제 즉 그 여기에 공급되는 측이 이제 결국은 은퇴한 실버 쪽이 될 테고 또 반대로 이제 수요 기업 이제 이걸 소비하는 수요 기업이 반드시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부분에서 좀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 결국은 두 가지 다를 이제 병행해서 개발을 하기는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채용 박람회, 실버 채용 박람회 같은 장소에서 실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실버의 데이터, 즉 이제 예를 들면 뭐 유료 회원을 아주 작은 비용으로 가입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최대한 10명이든 혹은 뭐 5명이든 일단은 모여지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을 굉장히 심층특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이 사람들을 일단은 시작으로 해서 매칭할 수 있는 수요 기업을 찾는 노력이 이제 이 플랫폼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해서 예를 들면 수요 기업을 뭐 예를 들면 뭐 발품을 팔면서도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특정 업체랑 매칭을 하는 사례가 하나라도 잘 이렇게 나와지면 굉장히 큰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실버 취업 박람회가 매년 이제 있고, 지금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이렇게 이제 그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 실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또 금방 또 입소문이 또 퍼지게 될 테고, 그러면 아까 사회기업이라는 부분, 사회적 기업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정부 지원 자금을 이렇게 끌어내기도 상당히 좀 쉽게 될 테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 기업 역할을 하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전문성을 있는 그 실버를 이제 수요 기업에 매칭해주는 그 노력을 하는 거기에서 뭔가를 답을 찾으면 저 비즈니스로 실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혜정 선생님의 이야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타겟된 고객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케이스라도 어떤 하나의 케이스군이나 어떤 걸 만들어서 그 케이스를 가지고 일단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결국 김혜정 선생님 말씀하신 지식 노동자 비챗 마켓에서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또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실제적인 케이스나 그 안에서 정말 어떤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희재 선생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라떼보다는 이제 사회적 기업에 와닿는 나이다 보니까 네. 이게 실버 뭐 모델이나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실버 택배 이런들 뭐 아파트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뭐 6.25 세대나 이런 세대 분들이 교육이나 이래 받는 수준이 낮다 보니까 이제 택배나 이쪽으로 가는 건데 지금은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이제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이제 위선으로 물러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그런 정보 지식들을 체계화해서 필요한 기업에 선택을 해주고 소개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버는 아니지만은 기존에 뭐 젊은 층이나 이런 노하우 갖고 있는 사람들을 컨설팅해서 기업에 소개시켜주고 월급의 뭐 몇 프로를 몇 개월 받아서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버 뭐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 하면 향후에 뭐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들이 이제 더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비즈니스 자체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고요. 김주영 선생님은 어떤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그 비즈니스를 전환을 하시지 마시고 기존 비즈니스도 유지를 하시고 거기에 추가로 재취업 뭐 교육하는 그것도 좀 이렇게 플러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뭐 의장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 노년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은 형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구축하냐, 그게 관건인 것 같고, 근데 그 많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을 때 이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여기를 갖다가 얼마나 잘 매칭을 시켜주느냐. 뭐 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그 일자리를 못 찾아서 문제인 경우가 있고, 또 기업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람을 못 찾아서 문제인 경우가 있을 건데, 그것들을 갖다가 얼마나 잘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일단 그런데 이제 발표하는 쪽에서 그 이게 이제 좀 그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그 어느 정도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야 될 거고, 뭐 고객들한테 유니크한 그 밸류들을 갖다가 제공을 해야 될 건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이제 유니크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그 일본이나 그 에로 기술에 대해서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 기술자들, 기술 고문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아까 뭐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기술자들, 은퇴한 기술자들을 많이 확보해서 뭐 신흥국 대상으로 해가지고 동남아나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 뭐 기술 지도, 기술 고문을 해준다든지, 그런 유니크 포인트는 아니지만 약간 좀 유니크 포인트 같은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많이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또 재취업 교육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김혜정, 김태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오히려 더 예를 들어서 기술 중심의 지식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타겟팅이 더 필요하다. 그 마켓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해서 프로핏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유닉 포인트를 설정하는 게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노영우 선생님, 강용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네, 될까요? 질문. 네. 네. 그 지금 수업을 듣다가 계속 궁금한데, 일본은 이미 노령화 사회로 한국보다 더 먼저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그 약간 실버에 들어가시는 분의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실버와 관련돼서 제가 오늘 분명히 이게 나올 것 같아서 이성민이라는 친구를 지금 여기 들어오라 그랬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분이 차이대에 친고령화 산업에 거기서 해서 지금 컨설턴트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서 이러한 일본 실버와 관련된 어떤 걸로 이제 스터디를 해서 제가 그분을 들어오라 그랬는데 그분이 안 들어와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 사실 일본의 실버 산업에 대해서는 크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측면에서 그런 연구도 많고 회사 측면에서 로스트 날리지를 어떻게 보고할까라는 거에 측면에서 65세 정년이 되고 나서 회사에서 갑자기 이메일 옵니다. 예를 들어 누구 아무개 씨는 예를 들어 박재현이잖아요. 박재현 씨는 65세가 됐는데 예를 들어 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로써 그러니까 뭐 정년을 하고 내일 다시 출근하는 건가요? 이름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임금은 뭐 70% 정도로 받고 어떤 일에 대해서 제한적인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와서 65세 정년이면 70세까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이렇게 계약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재취업은 아닌 그 연장해서 이렇게 취업을 하는 그 회사 차원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지금 물어보시는 포인트는 일본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이성민 씨를 오라 그랬는데 이성민 씨가 안 왔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알아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교수님, 네, 네, 그 아까 그 세 분, 앞서 세 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네, 세 분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그 특정 대상을 좀 좁혀가지고 좀 특정화된 그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특정 분야를 좀 집중 공략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저희도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네, 그렇게 저희, 오히려 더 네, 비즈니스 부산에서 할 거면 부산에서 어디서 할 것인지, 서울에서 할 거면 서울에서 어디서 할 네, 것인지, 노령 인구가 어디에 많은지 그런 네, 것도 보면 그 비챗 마켓을 설정하는 데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어떤 산업군에서 예를 들어 부산은 제가 부산은 항구죠. 한국어. 부산의 어떤 산업에서 어떤 군의 사람들이 가장 지금 재취업을 원하는지, 그분들이 주로 어디에 사는지, 그러면 그 군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그 열망이 가장 센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가장 고령 인구가 많은 곳이 어디죠? 어딜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고령 인구가 네,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그쪽에 많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스가모, 거기에 가면 됩니다. 일본은 스가모가 노인들의 하라주쿠라고 노인들 타운이에요. 그 스가모에 가면 그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거기에 사시는 타운이 있어요. 일본의 스가모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은 조금 있고 야마노테센, 한국으로 지금 2호선이에요. 2호선에 교통 좋고 도쿄고, 그러면 내가 어디 가야 되냐? 그러면 거기에 실버타운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시설 좋은 뭐 병원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요. 그 일본의 도심에서 살짝 완전 도심인데 스가모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보통 젊은 사람이 스가모 산다 그러면 아,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65세 이상이신 분이 거기 살면 아, 되게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서로 그런 걸 공유하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스가모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타겟팅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비챗 마켓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부산이라고 했을 때 부산에서 어떤 직종이 부산에서 가장 메이저하며,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에 주로 계시며, 그 사람들이 가장 어떤 취업 열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일단 질문도 하고 질적인 양적인 접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챗 마켓을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비즈니스에 정말 economically attractive한 사람들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토탈 마켓을 그러면서 차차차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야죠. 이게 부산에서 할 건지 아니면 부산에서 안 하고 정말 그분들이 몰려있는 어떤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왜 굳이 국가의 정부 지원금에 의존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김혜정 선생님, 김태형 선생님, 김지영 선생님의 말씀을 보면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고객에 접근을 해서 분명히 그 터치 포인트를 잡아서 오히려 더 파이낸셜 하면서 비즈니스적이어야지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다라는 말씀을 지금 동시에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가 좀 생각했던 거랑 약간 좀 다른 생각이었는데요. 아까 네, 말씀하셨는 것 같이 어떤 뭐 개인의 기술력이 있고, 이렇게 네, 좀 경쟁력이 있고, 특정 분야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어디에서든 뭐 재취업이 좀 성공률 높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즈니스적으로는 더 저희 실버 코리아 쪽에서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평범하게 이게 나오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들을 외면하고 실제로 기술력이 가진 그분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분들을 집중이 한다면 사회적 기업으로 과연 맞는가에 대한 저희가 생각들이 많았었거든요. 아,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익스트림한 게 너무나 평범하게, 이게 익스트림 유저가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뭘 원하는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거기에도 그러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 그것도 똑같은 식으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익스트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다 페르소나 이야기할 때 82년생인가 83년생 김지영이 왜 익스트림 유저냐?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케이스가 너무나 일상 속에서 많은데 82년생 김지영은 엄마도 좋아, 남편도 좋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도대체 뭘 줄 것인가? 82년생 김지영이 이걸 정말 좋아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정말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김혜정 선생님이나 김태형 선생님, 김주영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서 도대체 이거와 어떤 반대되는 지금 타겟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맥락이 좀 들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정말 일상적인 사람을 위한 비즈니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상적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걸 원하는 것이며 일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앞쪽에 어떤 필드 스터디나 이런 걸 할 때 그분들을 한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일상적인 사람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일상이 일상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또 정말 또 다른 삶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일상적인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자기가 일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터뷰해보면 다 비범해요. 예를 들어서 김혜정 선생님한테 제가 김혜정 선생님 어떠세요? 그러면서 전 평범하고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 평범해 결국은.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김혜린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서 전 평범해서 지금 테크노 MBA 하고 지금 보세요. 지금 제일 안 평범해. 여기서 연령으로 보면 제일 안 평범해요. 지금 누가 봐도 안 평범해. 근데 밖에 나가면 다 평범해요. 이 상황이 다르다는 건 거예요. 그 우리는 그게 어느 상황에서 이 평범한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범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이게 기거리기 때문에 이 상황이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을 평범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그 취업이라는 게 도대체 나는 평범하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게 평범하고 어떤 사람한테 저걸 원하는데 저게 평범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이 사람한테 이게 평범하고 저 사람한테 저거 이렇게 탁 무자르듯이 못 자르는 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드 스터디도 하고 인터뷰도 해보면서 그렇구나라는 부분을 거기서 좀 찾아내면 나중에 좋을 것 같아요. 네, 한효주 교수님 무슨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코멘트나? 질문이 아니고 그 코멘트도 아니고 그냥 제가 평소 때 생각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어제 제가 뉴스 듣기로 49.5세라고 하더라고요. 정년퇴직하는 게. 근데 정부 정책도 중요한 것 같고 시민의식도 국민들의 생각도 중요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모든 게 나이부터 시작하잖아요. 누구 만나면 나이부터 묻고. 근데 미국은 나이를 제한해서 차별화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립됐기 때문에 정부 공무원이긴 한데 저희는 정년퇴직이 없어서 실제로 제 옆방 교수님은 80세세요. 80. 그리고 피자 딜리버리 하신 분 90세인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나이를 제한 두고 이력서 자체에 나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인터뷰할 때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리고 성별을 물을 수도 없고 결혼을 했나 안 했나 그것도 물을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이게 좀 지금은 시기상조라서 안 되겠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와 비슷하게는 어떻게 보면 일본도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60세, 65세 이후에 어떤 정년을 하고 내가 은퇴를 하고 삶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어떻게 일본보다 한국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일본은 일하는 연령이 굉장히 길어요. 일하는 연령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도 다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는 대학생 중에 한 90%가 저희가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바라고 하죠. 90% 이상이 알바를 해요. 일본은. 학생들 다 자기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은 학생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어떤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고 저희 도쿄대 도쿄대 기타 등등 학생들도 다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고 미장원에서도 일을 하고 경마장 하물며 제가 도쿄공대 학생 어느 날 시부야에서 봤는데 갑자기 이거 이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교통 이렇게 그 전철 들어오면 이거 사인 이거 해주는 거 손으로 이거 해주고 근데 갑자기 땡스기빙 날 크리스마스 날 앞에 가면 이상한 인형을 쓰고 있다가 저한테 막 와서 제가 너무 놀라니까 인형 덮은 순간 학생인 거예요. 인형을 벗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수많은 알바를 많이 해요. 그런 게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굉장히 자기 조그만 일을 해본 경험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취업은행에서 다니고 어떤 컨설턴트하고 좀 화려한 직종을 취업하고 은퇴하고 나서도 그 일을 하는데 큰 꺼리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사회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 때 막 캐시어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노무라 컨설팅에 취업하고 갑자기 스타벅스에 그래서 자기 환송 파티 해준다 그러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한효주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아까 지금 김지영 선생님인가? 김신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서적인 그런 케어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혹시 홍태호 교수님 어떤 코멘트 있으십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근데 저는 노후에 코딩 교실을 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좀 눈이 침침해져서 그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다른 걸 좀 찾아봐야겠어요. 근데 이제 걱정도 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잖아요. 근데 실버에서 계속 잡을 찾으면 그만큼 또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그 세대 간의 갈등도 요즘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결국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 활동이 많아서 저는 코멘트보다는 우리 여기 테크랭부에 계신 분들이 협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부산의 일자리를 한 2배를 높여주시면 저도 노후에 또 그 일자리도 하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정도만 할게요. 예. 임보리 선생님, 어떤 그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임보리 선생님이 그 실버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 큰 의견은 아닌데 저도 지금 하시는 그 사업 내용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너무나 앞으로도 크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거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일단 실버든 아니든 실버라는 용어를 쓰시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회사명이 내가 이제 실버 코리아 통해서 뭘 했다고 하면은 내가 굉장히 또 실버에 소속이 되는 걸 인정하는 게 돼서 그런 용어에 대해서도 타겟들의 어떤 니즈를 좀 반영을 해서 기업 명을 정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이 준비하셨던 그 조의 그 의견이랑 비슷한데 오히려 이 지식을 많이 가졌던 분들이나 어쨌든 사회적으로 조금 인정받는 그런 직장이나 직위에 오르셨던 분들은 오히려 노후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안 하시고 여가를 좀 즐기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진짜 평범한 사람들은 재취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한 진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너무 이렇게 많이 알아보면 좋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용기가 많이 필요한 거라서 지역 내에서 뭔가 로컬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사회적 기업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지자체들도 관심이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단위가 아니라 이제 구 단위로 우리 지역에 숨어 있는 고수들을 어떻게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 지식 그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그런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스타트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지역 내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뭔가의 그 장을 마련을 해주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로컬 요즘에 커뮤니티 기반으로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되게
현실적이고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혹시 뭐 다른 뭐 코멘트나 어떤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그러면 다음 마지막 팀으로 마지막 조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